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싱그럽고 비가 온 후라 모든 뭐랄까 초록들이 그냥 초록초록 나무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공기도 아주 초록초록한 그런 초록색의 날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역시 계절의 여왕은 5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주식 계좌에도 이러한 계절의 여왕처럼 초록초록 즐거움과 신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장은 잡주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죠. 어제는 또 뭐 설탕, 슈거플레이션, 설탕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음식료 이런 쪽이 또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설탕 가격 관련 종목들이 또 오르는 그런 모습, 잡주들이 시장을 도는 거죠. 빠른 순환매로 전혀 생각지 않은 종목들이 돌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하기 참 어렵죠. 저같이 30년 한 사람들도 이렇게 빨리 시장이 도는 건가? 참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쉬운데 이상하게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테마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어야 되죠. 지속적으로 총알을 난사하면 일할 때 타율도 떨어지고 맙니다. 이럴 때는 웅크리고 있어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볼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려야죠. 워렌 버핏의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테드 윌리엄스가 4할대를 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73개의 스트라이크 존의 공을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삼진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일할 때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김하성 선수도 수비는 너무 잘하는데 공격이 아주 뭐 빈타하더라고요. 빠른 공, 뭐 여러 가지의 적응도 아직도 잘 못하는데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향후 투자 전략 및 종목은 또 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머리가 아프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날들입니다.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꺾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꺾였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10배를 가겠습니까? 2배를 가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는 박스권 안에서 꺾여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새로운 테마를 좀 담담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7 하락했고 나스닥은 0.18 상승, S&P 500은 0.05%.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이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장 초반에 나왔죠. 그러다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살짝 끝나면서 돌려놓는 그런 모습, 그렇게 장은 약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요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큰 이벤트가 없는 날이었다. 내일 CPI가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CPI 발표될 때까지 시장은 정중동이다. 그래서 CPI 발표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양극재 이후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 때까지 테마 형성을 기다려야 되죠. 아직까지 뭔가 특별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은 나타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챗 GPT, 로봇, 바이오 등이 다시 시장에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 챗 GPT와 로봇은 올 3월 중순까지 시장을 크게 리딩하다가 이제 부러지면서 거의 50% 반토막들이 났는데 이들이 다시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살만하다, 바닥은 견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제 보니까 SPG나 레임 로보틱스가 최근에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버티는 모습, SPG는 또 3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로봇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을 보여줍니다. 바이오도 좀 쉬어가는 거죠. 바이오도 좀 쉬어갔다 다시 돌아올 확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터도 이제 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쉬어가는 게 하루 이틀 쉬어가는 거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들이 다시 니도로 나타날 확률.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꿈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뭐 다시 하락하면서 미끄러지는데 반도체의 저 뚝심 없는 모습이 오늘의 이 주식시장의 잡주들의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저는 뭐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대주전자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전체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구나. 뭔가 좀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들 거의 다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유일하게 이제 바닥에 있는 것은 폐배터리주들인데 폐배터리주들이
다시 좀 힘을 내서 올라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뉴욕 연은이 1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 4.4%다. 전월비 0.3%포인트가 빠졌다. 30bp가 빠진 거죠. 미국 뉴욕 1년 소비 지출 전망이 5.2%로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다. 네, 스탠다드 차터드 CEO가 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상 종료는 아니다. 뭐 이런 말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엘렌, 은행주 공매도 금지, 상한 개선시키는 보장은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은행주에 대한 공매도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 주진이들을 중심으로 좀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은행주들의 변동성이 좀 줄고 하락폭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해도 과거 2008년 등을 봐도 효과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이제 5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을 했죠. 30년물로 발행했는데 동기 30년 국채 대비 1.35% 정도 더 높은 가격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 애플이 왜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데 제가 봐서는 이제 배당 같은 것도 줘야 되고 자사주도 사야 되고 이런 데 좀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렇게 돈 해서 은행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뭐 뭔가 금융적으로도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플이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U가 러의 무기 부품 제공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반대하고 나섰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박 검사를 거부했다. 흑해 곡물 협정 실질적으로 중단을 시켰다. 네, 네. 이게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실질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어제도 이제 곡물 가격 상승 그러면서 음식료주들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좀 이어질 확률. 설탕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삼양사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 정도는 하루 더 치고 올라올 그런 단타 종목으로 또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마크로 대통령이 7월에 독일을 국빈 방문한다. 23년 만에 처음이다. 독일과 프랑스도 유럽에서 살아보면 사이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사이가 참 안 좋은 것처럼. 근데 어제 이제 기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미국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10월에 5.9, 5.2, 5.0, 4.7, 4.4까지 떨어졌죠. 30bp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큰 폭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떨어지는 모습. 이게 이제 내일 CPI 발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내일 CPI도 지금 5%, 지난달도 YY로 5%, 이번 달도 5%인데 이게 4.9, 4%만 좀 보여준다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은행주 공매도 금지를 좀 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크게 되는데 은행주가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 중이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했죠. 지역은행주 공매도 포지션은 1개월간에 5.6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애널리스트들은 2008년에도 이 공매도를 금지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더 하락을 하더라. 아무 효용이 없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2008년은 리먼브러스 사태 이후에 이제 은행주들이 박살나면서 주가가 빠지고 공매도의 공략을 받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공매도를 금지를 했더니 부작용만 있고 오히려 더 하락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논쟁이 참 많은데 어떨 때는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하나만 하고 이게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무용론자죠. 그렇게 공매도가 필요한 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헤지펀드 운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매도 많이 쳐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더라. 우리나라처럼 성장주 위주로 된 나라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금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지수가 0.17% 상승을 했네요. 네, 달러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여전히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금가격도 0.16% 상승하면 2028달러. 플라이트 퀄리티가 확실히 나타나는데 금리 인상이 거의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또 가능성.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 경기 침체라든지 불안한 요소가 좀 더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미 국채 금리가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오는데 2년짜리가 4%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8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은 3.511, 6.5bp.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라온다는 것은 두 가지죠. 플라이트 퀄리티, 약간의 그 우려감이 좀 약화되는 면도 있고 경기가 침체보다는 살짝 뭐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년짜리와 10년짜리 스프레드는 50bp 정도는 49bp, 8bp 정도입니다. 네, WTI도 어제 좀 올랐네요. 1.99% 상승하면서 72.82달러. 살짝 반등.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85달러 근처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7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죠. 네, 애플은 어제 이제 그 전날 시장을 리딩하다가 어제는 좀 쉬어가는 0.04% 거의 움직이지 않았네요. 테슬라는 1% 상승 171달러. 테슬라는 뭐 160달러 근처에 사서 180달러 근처에 팔면 뭐 투자하기 참 좋은 종목이죠. 네, 박스권 트레이딩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도 1.64% 상승 291달러. 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엔비디아가 300달러를 꼭 회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 GPU, 이런 것들을 보면 HBM,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뭔가 반도체주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TSMC 한번 봅시다. 0.24%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7% 하락. 베타 플랫폼스는 0.21% 상승. 노블록스는 3.41% 상승. 노블록스가 크게 하락하다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큰 기대를 좀 접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트코인은 27,522달러. 바이낸스가 뭐 비트코인을 내주지만 거기도 또 시끌벅글하네요. 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이제 귀를 닫고 있는데 일단 27,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뭔가 시장을 변화시키고 이끌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먼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5월에 파웰은 다소 매파적이었다. 그럼에도 시장은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크게 확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품고 금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막 움직이는데 그동안 호키시 했다는 거죠. 네. 생각보다도 FOMC는 호키시, 매파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금리 인하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도 금리 인하 가능성, 네, 빨간 것이 금리 인하상 3회 이내, 향후 1년 이내에 또 연말까지죠. 3회 인하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 정도로 기준금리 경로에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한 사람들이 많고 내재금리 속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하가 반영될 정도로 이렇게 호키시적으로 발언을 했지만 금리 인하가 반응성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더욱더 확산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시장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몇 개월 후에 금리를 인하하느냐 봤더니 평균 5, 6개월이 걸리더라.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봤더니 평균 5.7개월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인상 이후에 인상을 멈춘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 5.7개월 중위값은 5.4개월 정도니까 6개월 있으면 금리를 인하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물금리 속에서 금리 인하가 올해 3번 정도 반영될 정도로 선물 가격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역사적으로 패드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6개월 후에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펀더멘털로 작용을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네,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더라는 거죠.
네, 이렇게 2018년 사이클 평균 이렇게 S&P 500 주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변화를 좀 가져오는 그런 확산이 좀 되고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시장에 좀 확산이 된다면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트렌드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세한적으로 어느 테마, 어느 섹터가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모든 섹터들이 순환면 한번 들어왔습니다. 연초에는 로봇과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돌고 그게 좀 끝나니까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형제가 한번 돌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가 살짝 돌고 챗GPT하고 로봇이 함께 1월에서 3월까지 돌고 다음 4월 한 달에서 5월 초까지 거의 뭐 그 2달 동안에는 에코프로 형제의 양극재 시장이 돌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살짝 돌고 또 그다음에 뭐가 돌까 뭐 이런 생각들 엔터도 살짝 돌긴 돌았는데 향후에 시장을 리딩할 그 테마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눈에 크게 뜨고 열중하고 열공하면서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이들이 살짝 고개를 들고 나올 때 그때 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잡주에 눈이 돌아가지 말고 어떤 큰 테마가 올라올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감찰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형제의 기세가 한풀 꺾인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큰 테마가 나타나지 않으며 잡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잡주는 순환이 빠르고 연속성이 없으며 일반 투자가들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서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런 섹터이다, 테마이다.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어제는 슈거플레이션, 즉 설탕 부족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삼양사라든지 대한제당 전혀 생각도 안 듣보잡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또한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긴 했지만 덕양산업 같은 건 저는 전형적으로 꾼들의 종목인 거죠. 거의 8,000원대를 넘어가는데 이제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아요. 심각해요. 생각보다 너무 크게 올라옵니다. 대체 저게 전고체로 올라오는 건지 다음에 뭘로 올라오는 건지 서현이와도 마찬가지죠. 이제 테슬라 쪽에 뭐 발표가 있니 마니 하면서 어제 꺾이면서 내려오는데 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죠. 저는 확실히 계약은 맺을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흔들린다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로봇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 이번 주는 뭐 나름대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장 자체가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시장을 리딩할 중심 테마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한 발짝 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잡주에 손님이 많이 나가면 타율이 이래할 대로 갑니다. 참고 견뎌야 되죠. 어제는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LG이노텍을 눈여겨봤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떤 그 틈새를 뚫고 올라올 것이냐. LG이노텍은 애플이 가면 나도 간다는 거죠. 네.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2분기부터 IRA 그 금액이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고 다음에 주가가 낮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에코프렌드 쪽에서 나왔던 돈들이 이노베이션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하고 LG이노텍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지만 이게 대체 연속성, 지구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이노텍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보통 금요일과 월요일은 주식이 안 좋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은 또 상승해서 올라오고 금요일 날 다 토해내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드디어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단타 치신 분들은 오늘 들어와서 치고 목요일 날 팔고 나가는 전략. 이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최근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은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어제 오른 설탕주 오늘은 다시 오를 확률, 네, 흑해 곡물 뭐 이런 협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 깨질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음식료 올라올 확률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런 종목들을 잡주라고 무시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시세를 내는 걸 보면 무섭죠. 뭐 이화산업, 뭐 덕양산 이런 애들 보면 잡주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무섭게 수익률을 내는 모습을 정말
뭐 겁이 번쩍번쩍 나죠. 저는 어제 이제 하이브를 좋아해서 이렇게 봤는데 10만 원, 9만 얼마에서 30만 원대까지 3배가 오른 거죠. 와, 저것도 많이 올라왔구나. 바닥에 있을 때가 9만 원, 10만 원대였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오르는 종목, 안 오르는 섹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에 차있기 때문에 추가로 오르는데 힘이 붙이고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조선주 같은 것들 바닥에 있던데, 조선, 기자재, 화물창들을 우리나라가 다시 새로 만드는 것들, 동상 화인텍 뭐 이런 것들인데 이들에게 또 돈이 순환매로 돌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바닥에 쩔어 있는 게 게임, 조선,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인데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은 쉽게 나가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이번 최근 시장은 문제는 쉬운데 굉장히 공부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나오는 그러한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롭다. 어려운 게 아니라 까다로운 시장, 돈 벌기 어려운 시장, 단타 치기 어려운 시장. 추세가 형성이 돼야 단타를 끊어서 치고 끊어서 치면서 돈을 버는데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고 순환매로 돌면 참 주식하기 어려운 시장이 현재 진행 중이다. 좀 웅크리고 쉬어봅시다. 쉬어보고 이렇게 관망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리포트 읽고 뉴스 보고 여러 유튜브를 쳐다보고 흐름과 방향성을 이렇게 탐지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섹터가 싹이 탁 틀 때 그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 부분 이제는 3월, 1월에서 3월까지는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4월, 5월에 그냥 비실비실하는 거죠. 네. 이걸 말해야 할 또 새로운 모멘텀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저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고 헤매시는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이 대체 이걸 더 지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조언을 듣고 싶은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추천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로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누리면 새로운 방향성을 잃고 아무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시장의 어중이 떠중이들보다는 훨씬 좋은 카페입니다. 네, 유료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좀 두들겨 맞고 1차적으로 먼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늘 화수목이 좋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단타 치실 분들은 준비해서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만 잘 참고 견딥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카페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